네,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의 이현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삼국시대 폐각으로 만든 운주를 통해 본 동북아시아의 교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머릿말입니다. 중국에선 상대만기 마차가 출현한 이후에 말의 얼굴 부분을 장식하는 데 청동과 함께 개오지, 조개 껍질 같은 폐각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남성의 안양 곽가장 유적과 산동성 등주 전장대 거마갱 등에서 이러한 조개로 만든 도락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동성 임치 후리 1호 거마갱과 같이 춘추 전국시대까지도 주락 장식에 폐각을 이용하는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아래 보신 사진 서주의 서한 지역인 장가파 유적에서 출토된 말 얼굴에 표현된 그 도락, 조개로 만든 도락입니다. 이후 자료의 공백이 오랫동안 있습니다. 이후 5호 16국시기 요서 지역의 사면무덤에서 마구에 폐각을 사용한 예가 확인이 되고요. 4에서 6세기 한반도 남부 지역과 일본 열도에서도 폐각을 사용한 폐제 운주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4에서 6세기 중국 요서 지역과 한반도 남부 지역의 폐제 운주를 검토한 후 그 소재가 되는 폐각과 그리고 폐제 운주의 분포와 이동을 통해 전현과 가야 그리고 신라, 일본 열도의 교류의 일면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발표의 목적입니다. 먼저 4에서 6세기 사면과 한반도 남부 지역의 폐제 운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구를 말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3개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유기질근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금명총에서 출토된 기마인 물형 토기에 보이듯이 이들 끈을 서로 연결하고 장식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러 연구자 간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본 발표에서는 운주라는 용어로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운주 중에서 폐각 자체를 운주로 사용하거나 그리고 폐각을 이용해서 만든 운주를 편의상 폐제 운주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각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운주의 형식마다 별도로 설명을 취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면의 폐제 운주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지도는 사면 문화권에서 마구가 출토된 유적들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폐제 운주는 사면의 요서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면의 고도인 북표인 창량교묘 그리고 라마동 유적 그리고 나중에 북연의 왕족인 풍치들의 집단 무덤이 있는 서관영자 M1호의 풍소불묘 그리고 새로운 도읍인 조양, 용성 지역의 요금구 M1호에서 폐각장식 혹은 폐제 운주가 출토된 바 있습니다. 왼쪽 이쪽의 사진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된 유적들이 폐제 운주가 출토된 유적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폐제 운주의 시기는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먼저 창량교묘 같은 경우에는 조기 모용선비 3기에 해당한 유적이고요. 그리고 4세기 30년대 즉 330년대에 해당하는 그러한 유적입니다. 그리고 요금구 M1호 같은 경우에는 사면 1기에 해당하고 4세기 40년대에서 70년대에 해당하는 유구입니다. 그리고 라마동 같은 경우에는 사면 2기에 해당하는 유구이고요. 4세기 80년대에서 약 400년까지의 연대 단계 안에 속하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 아시는 풍소불의 무덤에서 풍소불묘 같은 경우에는 사면의 마지막 단계, 즉 5세기 초에 해당하는 유구입니다. 그래서 4세기 30년대부터 해서 5세기 초까지 지속적으로 폐제 운주가 사용되는 그런 양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량교묘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위쪽에 있는 것들이 창량교묘에서 출토된 폐각 장식들입니다. 총 19점이 출토가 되었는데 그 중에 원형으로 생긴 것이 13점, 방형이 2점, 그리고 화형 장식처럼 생긴 것이 4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특징은 모두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겹 화형 중에서 한 점은 6매 입마다 요자상에 홈을 판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량교묘에서 표기 3할령이 출토되었기에 이들을 폐각 장식이 운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출토 위치나 출토 정황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운주가 100% 운주인지 100%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요금구 M1호입니다. 39점의 폐제 운주가 제갈, 자목식근구 그리고 행엽과 함께 출토가 되었습니다. 왼쪽 유구에서 보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이들 마구가 함께 출토가 되었습니다. 특징이라 한다면 모두가 원형이고 직경이 약 2에서 3.5cm, 두께는 0.3에서 0.8cm이고요. 그리고 다 크고 작은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태각을 마련하여 만들었는데요. 중앙에 원형의 구멍을 먼저 뚫게 됩니다. 그리고 구멍 위에 유겹 화형의 금동 장식을 올린 이후에 아래에
말에 사용되는 가죽 끈을 댄 후에 머리가 능형 혹은 반원형인 동병을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가죽끈을 통과한 이후에 소형의 금속판을 끼운 이후에 마지막에 끝단을 두드려 고정하는 이러한 고정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동으로 만든 못은 유격 화형의 금동 장식, 그리고 폐각, 가죽끈, 원형 금속판을 한 번에 통과하여 리베팅하여 고정이 됩니다. 이러한 제작 방법은 기본적으로 라마동에서 출토된 것, 그리고 풍소불매에서 출토된 것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중앙에 있는 못과 그리고 병 하단의 장식의 재질 차이는 있습니다. 라마동 같은 경우에는 철제로 장식을 했고요. 풍소불묘는 요금구 M15와 마찬가지로 금동제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끈흔이 기본적으로 운주의 내면에 남게 되는데요. 지금 요금구 M15와 같은 경우에는 조개 밑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유기질제 끈의 흔적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풍소불묘 같은 경우에도 기술에 보면 내면에 겸포와 가죽의 흔적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의 폐지의 운주는 철이나 금동으로 만든 테두리 없이 폐각 그 자체를 운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폐제 10금구에 해당하는 그러한 운주입니다. 라마동 196호에서는 판비 근처에서 폐제 운주 그리고 교구가 함께 출토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창량교묘에서는 표비와 공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소울의 무덤에서는 제갈과 등잔은 출토되었으나 안장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반마구와 부장의 위치, 폐제 운주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등에서 말의 엉덩이 쪽이 아닌 머리 쪽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폐제 운주입니다. 다음은 시각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4세기대 김해 대성동 91호에서 폐제 운주가 출토가 되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폐제 운주가 출토가 되었는데 현재 한국의 고고학적 정황상 4세기대 폐제 운주가 출토된 것은 김해 대성동 91호분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대성동 91호분의 마구들의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사면 지역에서 직접 제작이 되어 바다를 통해 유입된 마구들이 있습니다. 이들 마구들은 모두 금동으로 만든 마구들입니다. 방울을 단 운주, 그리고 용문을 투종한 듯한 효과를 준 방구형 운주, 그리고 마령, 그리고 쌍용문, 방구형 금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면에서 들어오자마자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토착화된 마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문용 금구를 가진 표비입니다. 그리고 토착화와 동시에 새로운 시도로 제작된 마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폐제 운주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폐각으로 장식한 철제로 만든 방구형 운주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체식 방구형 운주를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라마동, 즉 사면문화권에서 출토된 마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대성동 91호에서 출토된 것들인데요. 중앙에 있는 금동으로 만든 것은 직접적으로 유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철로 된 것과 폐제 장식이 있는 것은 중간에 있는 금동 제품을 철제로 모방을 해서 위에 폐각 장식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총 5각, 4각으로 구성이 되고요. 총 3점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철제 운주 위에 대형과 소형 폐각을 중첩하여 장식했고요. 그리고 키노시타 선생님이 동정한 결과에 의하면 모두 고호우라로 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원형의 폐제 운주가 23점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모두 폐각 그 자체를 운주로 사용한 것입니다. 키노시타 선생님의 농정에 의하면 소재는 청자고등과 고호우라 두 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마찬가지로 마연을 한 이후에 중앙에 구멍을 뚫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청자 고등제로 만든 것은 8점이 있고요. 그리고 고호우라로 만든 것은 15점, 숫자가 더 많습니다. 청자 고등은 소형과 대형 두 개로 구분이 되고 특징적인 것은 머리 부분에 화형으로 만든 장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은 이후에 바로 골재로 만든 못이 끼워져 있고요. 그 끝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가죽끈을 연결해서 고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저런 형태를 보면 이모가 이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고호우라로 만든 것입니다. 청자 고등제에 비해서 소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소형, 중형, 대형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형애 같은 경우에는 모두 머리 부분에 철제, 화형 장식의 흔적이 있고 중형 같은 경우에는 화형 장식과 못이 없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맨 왼쪽의 사진처럼 철제로 만든 못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형 같은 경우에는 한 점에는
청자고등제 운주와 마찬가지로 뼈로 만든 못이 박혀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철제 6협, 화형 장식과 방구형 두 부의 못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두 점이 대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청자고등으로 장식한 철제로 만든 다리가 4개가 있고 5개가 있는 일체식 방구형 운주와 23점의 폐제 운주는 표비 그리고 영부 운주와 함께 부장이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출토 정황입니다. 그래서 영부 운주 같은 경우에는 세장한 골재판과 함께 말의 가슴거리에 부착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철제 위에 태각으로 장식을 한 운주는 후거리에 사용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23점의 폐제 운주는 표비 2점 옆에 넓게 펼쳐져서 확인이 되었는데, 재질과 크기, 화형 양식의 유무, 그리고 못의 재질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서로 섞여 있는 양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면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의 얼굴을 장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5, 6세기대 한반도 남부 지역의 폐제 운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성동 91호에서 폐제 운주가 출토된 이후에 약 1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폐제 운주의 출토 예가 없습니다. 태각을 다시 운주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눌지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경주 황놈대청 남분부터이고요. 신라 장식마구의 제작과 그리고 말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식마 문화의 성립과 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남대청 남분에서는 타원형 판비, 사진의 오른쪽에 사진의 맨 위에 있는 마구입니다. 타원형 판비 그리고 편어미형 행력, 입주부 운주,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화려하게 생긴 안장으로 대표되는 신라 장식마구가 황남대청 남분 단계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재질이 굉장히 다양화되는데요. 금과 금동, 은이 본격적으로 마구에 사용되기 시작하고 구멍이 뽕뽕 뚫려있는 투조기법이 도입이 되며 비단벌레 날개와 같은 장식이 마구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주부 운주, 왼쪽에 보시는 것입니다. 입주부 운주의 제작에 있어서도 태각을 가공을 해서 발부로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경 3.2에서 3.3cm로 매우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안장을 장식하는데도 청자고등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태각의 소재는 청자고등으로 신라에서 청자고등이 사용이 시작된 것은 황남대청 남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들 마구의 본 원류는 삼양에서부터 시작해서 고구려를 거쳐 신라로 들어온 마구이지만, 정작 삼양과 고구려에서는 폐제로 만든 입주부 운주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라 장식 마구의 제작에 있어 다양한 소재와 장식 기법을 개발하고 채용하는 과정 중에서 류쿠 열도에서 산출되는 청자고등을 선택하여 활용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부 운주가 여러 점이 출토된 것이 아니고 단 7점밖에 출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들 폐제로 만든 입주부 운주는 단독으로 후거리를 구성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동으로 만든 입주부 운주와 함께 화려한 격자식 후거리를 구성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6세기대의 변화입니다. 조합식 방구형 운주의 출현과 청자고등 장식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4에서 5세기대에는 태각 자체를 이제 말 얼굴에 식금구로 사용하거나 격자식 후거리를 구성하는 입주부 운주의 발부로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천마총에 이르러서 청자고등을 별도의 금속 테두리에 고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이현정 선생님이 이야기한 발부 조합 방구형 운주 식금구 혹은 강승희 선생이 분류한 조합식 방구형 운주의 출현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천마총에서 출토된 조합식 방구형 운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운데가 통 비어 있습니다. 태각은 이제 썩어서 사라지고 폐각 밖을 장식하는 철제 테두리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금령총에서 출토된 조합식 방구형 운주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가운데 청자고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식 방구형 운주는 6세기대 경주에서 육각과 팔각을 중심으로 한 것이 출현한 이후에 영남 지역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비단 경주 지역뿐만 아니고 경산, 대구, 창녕, 부산, 합천, 함안, 고성, 창원, 영천, 성주 등 이른바 영남 전역에서 조합식 방구형 운주가 출토되게 됩니다. 주로 하트형 모양의 심엽형 행력 그리고 종형 행력과 조합되어 간단한 후거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창녕, 송현당 7호에서 출토된 것인데 대형과 소형 두 종이 있고 가운데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 바로
청자고등입니다. 그리고 창녕교동 12호에서도 출토된 바 있습니다. 곧 창녕교동 12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말에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대가야의 중심 세력 중에 한 곳인 합천 옥정 고분군에서 출토된 폐제 음주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가야의 고성 송악동 1B-1호에서도 이러한 조합식 방구형 폐제 음주가 출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폐제 음주를 통해서 동북아시아 교류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세기대 교류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세기대 전기가야의 대성동 91호의 폐제 음주에 사용된 폐각은 고우라와 청자고 등 두 가지 종류입니다. 폐제 음주의 소재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는 반각 혹은 폐각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역시나 동정을 통한 정확한 감별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키노시타 선생님께서 복천동 보고서에 쓰신 도면들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형태적인 요소나 안쪽에 여러 가지 요소에 있어서 요금구의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키노시타 선생님께서 이들 마구들이 전부 고호우라로 만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명과 전기가의 폐제 음주는 모두 도락의 식근구 역할을 하면서 창량교묘 출토품을 제외하면 그 형태와 제법도 유사합니다. 왼쪽에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사면 지역에서 출토된 폐제 음주를 모아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91호분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성동 91호분이 가지는 의의라는 것이 마구뿐만 아니라 이 무덤 내에서 중국제 청동 용기, 그리고 진나라식 대금구, 그리고 유리기, 칠기 등의 위세품과 그리고 동경, 음모 등의 중국계 유물이 부장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당시 전기가야는 고김해만을 통제하였고 남해안과 서해안 루트를 통해 북상하여 전현이 통제하는 해로를 따라 전현과 직접적으로 교역을 시도를 했습니다. 마구를 비롯한 중국계 유물이 대성동 고분군의 상위 계층 묘에 비장된 것도 전기가야와 전현의 직접적인 교역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파영동기와 벽제 석제품과 같은 일본 고분시대 전기의 수장들의 특수물품도 대성동 고분군에 부장이 됩니다. 이들은 외의 수장이 가야의 철을 입수하기 위한 교역품의 일종입니다. 여기에 류쿠열도의 청자고등과 고우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남부와 외 정권의 중간에 큐슈에 호족이 게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이미 키노시타 선생님께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 2사분기 전기가야 특히 대성동 고분군의 마구 공인 집단은 사면에서 유입된 마구를 토착화하는 동시에 류쿠 열도의 열대고등을 마구 제작과 장식에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열대고등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유입이 되어 전기가야에서 가공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키노시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가음정동 배총 그리고 예안리 77호에서 청자고등의 이런 가공이 끝난 가운데 부분이나 펜던트가 출토가 됐고요. 비슷한 형태의 것이 대성동 91호에서도 출토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전기가야가 일본 열도에서 다량의 열대고등을 입수하였으며 출토 수량이 적기는 하지만 최상위 계층의 마구에서 하위 계층의 장신구까지 폭넓게 사용을 했습니다. 전기가야 대성동 고분군 집단은 고김해만을 자연내양으로 삼고 이전 시기부터 철을 수출하던 대한해역과 남해안 그리고 황해안의 바닷길을 이용하여 연나라 그리고 외와의 교류를 주도를 했습니다. 사면에서 생산이 된 쌍용문 방구형 분구는 사면에서 전기가야에 유입된 후 바다를 건너 외에 전해지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호우라가 사면의 폐제 음주 중에 요금구와 같은 것이 고호우라라고 한다면 류쿠 열도에서 외의 열대고등이 전기가야에 유입된 후 소재 혹은 폐제 음주로 가공되어 바닷길을 통해 요서 지역의 반대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동북아시아의 바닷길에서 유쿠 열도의 열대고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세기대의 교류 양상입니다. 5세기 후반대 신라에서는 청자고등으로 만든 입주부 운주를 사용을 하였고 금동제 입주부 운주와 함께 화려한 격자식 마장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전기가야에서 출토된 것들 경우에는 가공 후에도 직경이 4.2에서 5.2cm 정도의 큰 청자고등을 사용했음에 비해 신라 입주부 운주에 사용된 청자고등은 직경 3.5cm 이하의 소형이 대부분입니다. 경주에 청자고등이 유입되었음에 반해 아직 일본 열도에선 신라 마구와 신라계 유물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5세기 3, 4분기 황남대총 남분 단계의 신라 장식마구가 빠르게 낙동강 유역으로 확산되고 창녕과 함안, 합천, 부산은 빠르게 신라 마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에 보면 위쪽에 마치 영어 알파벳 F자처럼 생긴 이러한 판비, 그리고 아래쪽에 칼의 능처럼 생긴 장식이 있는 검릉형 행엽이라는 이러한 마구들은 후기가야에서 개발하여 사용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F자형 판비와 검릉형 행엽은 곧바로 일본 열도에 유입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마구의 세트를 이루어 유행하는 시점에 일본 열도에는 아직 신라 마구의 유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폐제 운주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일본 열도는 낙동강 유역의 후기가야 제10단과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후기가야의 마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바닷길과 낙동강 수계를 이용한 교역망이 계속해서 이 시기에 작동하였습니다. 아직은 경주 지역에 유입된 청자고등은 신라와 외왕권이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여 들어온 직접적인 산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바닷길과 낙동강을 이용한 교역로 혹은 부산 연산동 고부문을 통해 신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금호강 유역의 경산, 임당 이 1호 봉토에서 류쿠 열도의 긴 타카하마로 제작된 백악 장신구가 출토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낙동강 그리고 금호강 경주로의 유입 루트를 상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금동제 입주부 운주에 비해 아직은 청자고등을 사용한 입주부 운주의 수량이 극히 적고, 그리고 단독으로 말의 엉덩이를 장식하는 후거리를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청자고등이 희소한 가치를 가지긴 했지만 신라 상위 계층에 있어서는 아직 선호도가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신라는 청자고등과 같은 외계 기물을 입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역로의 확대에 나서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소량 수입과 제작에 그친 상태가 이 시기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6세기대 교류 양상입니다. 6세기 초에 신라 경주를 중심으로 왼쪽에 보시는 조합식 방구형 운주가 출현하고 천마총과 금룡총과 같은 최상위 계층의 경주 무덤에 부장되게 됩니다. 이전 시기 소형의 것들만 사용되었던 것에 반해 대형과 소형의 청자, 고등이 모두 사용되고 육각과 팔각 운주에는 대형, 그리고 사각 운주에는 소형의 청자, 고등이 장식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가운데 왼쪽에 위쪽에 큰 것들이 대형의 청자, 고등을 사용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니은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작은 청자, 고등을 사용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조합식 방구형 운주는 곧 낙동강 유역의 제10단으로 확산되어 합천, 창녕, 함안, 창원, 부산 지역 등에서도 제작이 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발굴 자료를 보면 6세기 1, 4분기 신라와 낙동강 유역의 제10단의 무덤에서 조합식 방구형 운주의 출토 얘가 가장 많은 것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이 시기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청자, 고등의 수요가 가장 많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후기가야 제10단과 일본 열도와의 교류가 지속이 되었는데 이 시기에 남해안 일대의 큐슈에서 유래한 외계 고분의 축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큐슈 지역은 청자고등의 가장 안정적인 공급지였습니다. 그리고 김준식 선생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큐슈 북부 지역은 가야와 큐슈 북부 최고 수장층과의 긴밀한 관계로, 그리고 큐슈 중서부 지역은 교류와 교역의 목적에 의해 가야 지역으로 직접적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큐슈 세력이 후기가야 제10단과 정치적 혹은 경제적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교역 물품 중의 하나가 청자, 고등이었으며 바닷길과 낙동강을 통해 한반도 남부 지역에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시기에는 일본에서는 폐제 운주가 도입되지는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에서 처음으로 조합식 방구형 운주가 등장하는 시점은 MT15, TK10 형식기이지만 그 예는 굉장히 작습니다. 본격적으로 조합식 방구형 운주가 도입된 시기는 TK43, TK209 형식기인데 우리로 치면 지산동 44호 이후 단계입니다. 이때 폐제 시근구도 함께 사용이 되는 시점입니다. 조합식 방구형 운주의 등장 시점은 아직은 신라계 마구가 등장하기 이전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대영일 선생님은 미야시로 선생님은 폐제 운주가 키나이 지역이 아닌 큐슈와 칸토와 같은 주변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큐슈 지역의 폐제 운주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분포한 것을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큐슈 집단과 한반도 남부 제10단의 교류 속에서 소재와 완제품의 교역 혹은 소재와 제작 사용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 내에서 가장 빠른 백악으로 만든 조합식 방구형 운주가 큐슈 지역에 등장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6세기 3, 4분기 왼쪽에 보시는 이러한 운주
이러한 마구가 일본 열대에 출현합니다. 이른바 신라계 마구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치가 선생님은 이들 마구가 교역품이라기보다는 신라의 지배층으로부터 정치적인 의도하에 외의 유력자에게 보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에 유입된 신라 마구는 신라와 외왕권의 직접적인 교역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직접적으로 일본 열도에 신라 마구가 들어가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562년 가야 멸망 이후 외왕권이 선진적인 문물을 입수하기 위한 창구를 다각화하는 과정 속에서 신라와의 정치적인 강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강한 결과물로 이해가 됩니다. 매진말입니다. 류쿠 열도의 청자, 고등과 고우라는 4에서 6세기 동북아시아 각 집단의 교류와 교역을 매개한 핵심 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4세기대에는 사명과 동북 지역의 사명과 그리고 한반도 남부의 정기가야는 말의 얼굴을 장식하는 데 폐각을 가공한 폐제 운주를 사용을 했습니다. 정기가야는 일본 열도에서 청자고 등을 소재로 입수하여 운주를 제작하였으며 소재 혹은 완제품의 형태로 운주를 다시 요서 지역으로 수출을 하였습니다.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초 바닷길과 낙동강을 활용한 규슈 집단과 한반도 남부 제집단의 교역 속에서 청자고 등이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5세기 후반대 신라의 입주부 운주 제작에 청자, 고등이 활용되긴 하였으나 희소적 가치에 집중되었고 6세기 초 조합식 방구형 운주의 성립과 확산에 맞물려 다량의 청자, 고등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 유입되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후기가의 여러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재와 완제품의 교역 혹은 소재와 제작 사용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한반도 남부 지역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시도를 했던 규슈 지역의 조합식 방구형 운주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6세기 후반 가야 멸망 이후 외왕권은 선진 문물의 입수창구를 다각화하는 과정 속에서 신라와의 정치적 관계를 강화했고 양자의 직접적인 교류 속에서 신라 마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나이 지역에 등장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우 선생님의 발표에 토론을 맡은 울산박물관 이현정입니다. 제 토론문은 이현우 선생님이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 중에서 좀 더 논의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2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4세기 때 사면, 정기, 가야, 일본 열도와의 교류에 대한 건입니다. 이현우 선생님은 4세기 때 사면과 정기, 가야, 또 일본 열도 간의 교류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예로 김해 대성동 91호 출토 마구를 제시하셨습니다. 금동제 장식 마구는 이제 사면에서 제작돼서 유입된 물품이고 철제, 표비, 또 폐제 운주는 정기, 가야에서 직접 제작한 물품으로 보고 계십니다. 특히 폐제 운주는 폐각이라는 소재를 일본 열도에서 들여와서 정기, 가야에서 직접 가공해 마구로 제작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면에서 확인되는 폐제 운주도 일본 열도에서 유입된 소재를 가공해서 정기, 가야에서 제작한 뒤 바닷길을 통해 요서 지역에 전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김해 대성동 91호 출토 금동제 장식 마구는 사면에서 제작된 물품이라 보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견이 있는 것은 폐제 운주입니다. 이현우 선생님의 의견대로 4세기 때 정기, 가야가 주도적으로 폐각 소재를 일본 열도를 통해서 입수하고 소재를 가공해서 물품으로 제작한 뒤에 사면에까지 교육품으로 전달할 정도였다면 왜 대성동 91호의 사례 외에 더 이상 폐각을 소재로 활용한 마구가 정기, 가야에서 확인되지 않는지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현우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또 여쭈고 싶은 거는 그 머릿말에서 선생님을 언급하셨듯이 중국에서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폐각을 마구에 활용한 문화가 있어 왔고 또 4, 5세기 요서 지역에서도 폐각을 사용해서 마구를 제작한 문화가 있어서 아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폐제 장식 마구 문화가 이어져 왔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도 이런 지속적으로 폐각을 활용해서 온 상황에서 그 소재의 입수 경로는 시대별로 다양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4, 5세기 때 사면이 정기, 가야를 중계로 일본 열도산 폐각을 입수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발해만 연안의 그 해상 루트를 장악한 이거는 이제 이현우 선생님 의견대로 전현이 직접 폐각 소재를 입수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2번째 질문입니다. 5, 6세기 때 이제 신라와 일본의 교류 건입니다.
5세기 중반부터 6세기 때에는 일본 열도산 청자고등을 소재로 활용한 폐제 장식마구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청자고등으로 장식한 방구용 운주는 신라의 중심인 경주 지역에 집중 도포뿐만 아니라 낙동강 이동 지역, 또 이서 지역에서도 확인돼서 당시 유구 열도산 청자고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재의 공급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현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구열도산 청자고등은 바닷길과 낙동강을 활용한 규슈 집단과 한반도 남부 이제 여러 집단 교역 속에서 한반도 남부로 유입되고 보았습니다. 하지만은 신라와 규슈 집단 간 직접 교류의 산물은 아니고 규슈 세력과 후기 가여 여러 집단이 정치적 혹은 경제적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교육 물품 중 하나가 이 청자고등이었고 바닷길과 낙동강을 통해서 한반도 남부 지역에 공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후기 가여 여러 집단이 청자고등의 입수, 유통의 주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효는 선생님이 제시한 그 후기 가야 제집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인지 또 근거는 어떤 것인지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선생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굉장히 제가 이번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두루뭉실하게 넘겨짚고 갔던 부분들 정확하게 폐부를 찌르듯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먼저 4세기대의 양상에 있어가지고 왜 대성동 91호분 이후에 폐쇄 운주가 계속해서 확인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370년 전연이 멸망하면서 더 이상 김해 지역이 대중교류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른바 팔 곳이 없다가 된 것이 첫 번째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폐쇄 운주의 제작과 사용에 대한 욕구가 당시에 상위 집단에서 없지 않았을까. 즉 사면마구의 유입과 토착화 과정에서 출현하는 굉장히 돌발적인 요소이고요. 단기적으로 생산이 되었고 이 마구를 가야 집단이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개량해서 뭔가 우리의 마장으로 채용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같이 공부하는 일체식 방구용주도 마찬가지인데 대신 가야에서 이 시기에만 참 돌발적으로 있다가 먼 훗날에 다시 나타나는 그런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성동 1호분, 5세기 1사분기에 해당하는 대성동 1호분에서도 이러한 일체식 방구용 운주나 폐쇄 운주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사만시대부터 사용하던 고식의 청동제 환, 그리고 고구려 마구에서 보는 각 이런 것들을 사용한 마장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정도의 생각이고, 세 번째는 대성동 고궁 자체의 발굴 조사와 그리고 도굴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400년 광개토 대왕의 남정으로 인해 대성동 세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동남해안 세력들의 재편 현상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 있어서 91호와 같은 거의 가야의 왕급에 해당하는 마장의 지속적인 개량 그리고 사용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5세기 전반대에는 가야와 신라 모두 이제 다시금 고구려 마구의 영향으로 고구려의 마장이 등장하는 것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팔 곳이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만들 시간이 없다라는 정도로 이제 폐쇄 운주가 계속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전현이 직접적으로 가야와 외와 교류를 해서 폐각을 입수했을 가능성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최근에 김일기 선생님이 저번 달에 발표를 한 내용에 의하면 류쿠 열도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의 남방을 거쳐 북방으로 이러한 조개들이 이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하신 바 있지만 현재로서 중국 대륙 자체에서 이러한 자료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예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물의 분포를 보면은 당시 쌍용문 방구형 금구가 요서와 고기매만 일대 그리고 일본 열도에 분포하는 상황, 그리고 폐쇄 운주가 요서와 고기매만에 분포하는 상황, 이러한 분포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당시의 해로 직접적으로 일본 열도에서 중국의 남방 지역이나 북방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해로가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역시나 전기가야를 매개로 한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도 정확한 한 지역을 이렇게 확정하지 못해서 그냥 후기가야 제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대가야 마구가 낙동강 위역은 물론 일본 열도에서 확산되는 시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한반도 남해안 지역의 외계
특히 북부 큐슈계에 적실히 분포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유쿠 열도에서 들어온 열대 폐각은 영남 지역 전역에서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후기가의 제10단은 외와 직접적인 통교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역사 정치적인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역에 있어서 과연 고령이나 창녕에서 직접 배를 띄워가지고 일본 열도에까지 물건이나 사람을 실어 보냈는가, 이건 또 별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해안의 마산이나 고성, 부산이 직접적인 교역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당시 낙동강은 죽지 않고 아직 계속해서 교통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낙동강 유역의 여러 집단들은 제2차 교역망에 속하지 않았을까. 역시나 이현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신라의 문물 창구의 역할을 하는 창녕 집단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계 갑주나 이런 것들 출토 사항을 봤을 때는 일단 부산 지역의 영산동 세력도 그 대표적인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교역과 그리고 물품의 이동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해서 추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